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UCC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제 인사말을 조금 반대로 약간 틀어서 넘버원 UCC라고 했는데, 지난주 이제 우리 경주권 나고 김지원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떠셨습니까? 하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이제, 단골 팬 여러분들, UCC 넘버원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적백대전이라든지, 뭐 인기 마필들, 이렇게 저희들 끝나고 다, 리메이크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뭐 인기마 자를 것은 자르고, 뭐 슈퍼크루라든지 뭐 쓸데없는 인기 마필, 이런 마필은 뭐 놓고 가면 안 된다. 인기 1위였죠. 인코스 2점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내용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김준희도 마찬가지인데 적백대전 놓고 뭐 1사2밤이 끝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는데 뭐 우리 오경환 기수가 취입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런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마가 참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좀 덜 후차권들이 좀 덜 보는 마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성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유 불문하고 12월 달 경마가 금년 들어서 사실상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 들어갈 때 많고 또 돈 쓸 것도 많고 이렇게 경비 지출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마장이들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 예상가들에서 모르는 사람은 그건 프로 예상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준효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아무튼 뭐 총력전이로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우리 UCC 넘버원 남바운답게 최선을 다하겠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가지고 꼭 보답하는 그런 방송으로 준비하고 또 데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12월 경마 어려운 경마입니다만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일경주 국산 5군의 1300m 만행인데 뭐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도 있고 참 그야말로 어영비영 기본 마편성입니다. 강축이 없는 게임이고요. 4번 동방무패 여기에 그랜드 하트가 인기 많아 팔려주고 있는 그러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승부년 맞이하고 있는 노던 스카이도 적당히 팔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약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12번 동해스마트도 상태가 약간 어려움서 있고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역시 슈퍼터빈도 언제 한 발 막판 쓸지 모르는 복병권 세력으로서 팔려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영비양 편성입니다. 어영비양 편성인데 그래도 3착승군에 걸려있는 동방무패가 상태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좀 조기가 조금 약해서 자세를 좀 덜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우선은 뭐 이것저것 뭐 등태산도 2주만 출전하고 있고 하늘문 소위 말해서 49조 마왕이 2주 만에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둘 다 등태산은 제가 계속해서 좀 째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4번 동방무패를 상태 이상이었기 때문에 3착승으로 걸리는 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변성이라고 하면은 막판 뚝심이 더 근성이 좋은 마필이죠. 그래서 4번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김조님은 뭐 보고 계신지요? 예, 저도 4번만 동방무패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윤태혁 기수가 이제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낮은 마필들의 기승을 못해요. 이 부담 중량 50, 51, 52, 53, 54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가 열심히 주교해 놓은 말들을 다른 기수한테 결국 뺏겨버리는 경우가 요즘 들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윤태혁 기수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짜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부중에 맞춰서 탈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에게 기승 기회가 떨어졌을 때 누구보다 더욱더 이악 물고 탈 수밖에 없는 기수가 윤태혁 기수입니다. 동방무패는 직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거품을 한번 물어드렸죠. 이번에도 말 좋고 직전에는 이제 컨디션 조율 위주의 훈련 패턴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3착승군에 실수 없이 한번 먹겠다고 이제 우승을 목표로 위한 이 조교 패턴
정말 타이트한 훈련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조건이라면 동방무패의 이 첫 우승을 기대해봐도 이 두 번째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이 후차권에선 개인적으로 9번마 노던 스카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모래를 맞으면 말이 좀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선행 추라이를 보려고 방춘시키수가 초반부터 지지고 볶고하다가 결국 선행 싸움에 밀리고 또 모래를 맞고 초반에 힘을 써버리고 그런데도 막판에 뭐 편성이 약해서 그런지 뚝심발휘를 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최근 들어 가장 이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외곽 게이트에 걸려 있고요. 등짝도 하만식 기수기 때문에 선두권 전개만 유연하게 연출해 준다면 9번마 노던 스카이도 이 정도 조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성원 위원님과 제가 열경주에 강추드리는 말은 인기 1위 말 4번마 동방무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 괴력을 발휘했던 7번마 광교비상이 거리가 1200m로 늘어난 경주 3세마 이상 경주에 출전을 합니다. 일단 이 광교비상이라는 말은 제가 데뷔전에도 출전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행검사 때는 아예 말이 뭐 쫓아가질 못하고 늑발을 하고 버벅거렸단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혈통적으로 스피드가 매니피자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말이고 또한 광교비상은 이 모마 쪽 혈통을 봐도 스피드형의 그런 자마들이 몇 두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렸는데 정말 의외의 선행 능력을 정말 저 역시도 깜짝 놀랄 만한 총알 같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1000m를 여유롭게 한 바퀴를 돌아냈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뭐 안쪽에 선행을 나가고 싶어하는 말들은 몇 두가 있어요. 4번마 선시커도 그렇고 5번마 대하무성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무난하게 선행 추라이를 광교비상이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 대하무성에게 맨 앞자리를 뺏긴다 하더라도 직전 뛰는 거 봤을 땐 모래만 안 맞으면 따라가도 충분히 이 1200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1경주에도 인기 1위를 추천드렸습니다만 이번 2경주에도 일단 뭐 7번을 빼고는 배팅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7번마 광교비상은 거리 늘었다 해서 덜 보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세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위원님. 네. 이번 경주가 그 선행형 마필 경주 전개상 한번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괴력을 갑자기 선행을 받아 괴력을 발휘했는데 뭐 막판에는 뭐 자꾸 여유가 있었는데 승군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세 마필이거든요. 2세 마필인데 제가 저거 노트 보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마이티 홍콩, 사실 마이티 홍콩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숨어있는 선행형 마필이에요. 지금 마탱이가 가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점핑 출전한 대하무성 이런 순발력 있는 마필이 있는데 두 마리는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앞선에 막 간다 하면은 상태는 이상이 없고 적용항도 오히려 올렸으니까 이상이 없다면은 버틸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선행을 못 갔을 경우 내일 그 저런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못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즉 선입에 대한 완벽한 발놀림은 아니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나 뭐 굳이 따진다면 마이티 홍콩 숨어있는 선행형 마필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째리고 있는 마필이죠.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점핑 출전한 그 5번 대하무성 이런 순발력 있는 마필이 있는데 국민기수라 하면은 박태정 기수라 하면은 요즘 국민 바지기수 소문났대요. 있는데 그냥 밀어서 받으면 버틸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선임에 대한 가능성 조금 낮게 봤는데 상태들이 별로니까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후차코 하나 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10번 천지시라입니다. 천지시라. 지난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해를 받았죠. 본인도 그 주행이 좀 불량했고 솔직히 10번 천지신화가 주행도 불량했고 불량했지만은 이 마필에 대해서 어떤 주행 불량기라든지 마필이 좀 깨끗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본 순발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판 뚝심도 한 번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뭐 개인적으로 뭐 알라딘이나 이런 마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썩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차권이로서 10번 천지신화가 지난번에 비해서 좀 주행 자세가 안정감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번 천지신화는 이순이 막고인으로서 빼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코감기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교 이렇게 보신 분들 관찰자들은 겨울에 코감기를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린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경주가 혼합 4군의 1000m 마련 우리 김지원 위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UCC요. 근데 마필 두수가 단출하기 8마리입니다. 8마리인데 2주 만에 출전을 하네요. 더블 사인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출전하죠? 참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냐면요. 아무리 기본 능력이 무시 못한다 하더라도요. 뭐 기본 능력은 무시 못합니다. 기본 무시 못하고 능력 검사도 그렇지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2주 만에 서둘러서 굉장히 약한 쪽이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확실한 대안 마필도 안 보이고 지금 일작승군에 걸려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기가 너무 약해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출전할 이유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준님이 본인이 추천 경주니까 잘 알 겁니다. 정확하게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 관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건 내마 인사이드 워크는 상당히 깊이 잘 압니다. 네, 참고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조교 전문가 입장으로서 완전 올드가를 팔려주죠. 완전 올드가를 팔려주는데 도저히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성훈이가 의심병 환자는 아닙니다. 너무 조기가 약해요. 2주만 출전하면서 이렇게 서둘러서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더더구나 이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상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사이클이고 지난번 데뷔전 비록 약한 편성에는 깜짝 삼착했습니다만은 저는 4번을 충분히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어요. 완성불패를요. 조금 더 안정감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번 우연히 깜짝 삼착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요. 조금 더 안정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2주 만에 아주 약한 조기하고 출전하는 마필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세한 내막은 우리 UC 첫 번째 승부처가 우리 김지원님의 승부처니까 자세한 내막 들어보시고 저는 정석대로 뭐 제 정석입니다만은 완승불패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준씨가 아마 김의원 거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승부처인데 조금이라도 소스 좀 주시죠. 예, 일단 사실상 한 방으로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대가리는 뭐 저 역시도 2번마 더블 샤이닝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직전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UCC 메인 승부였죠. 세명 센트럴. 제가 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쌍성식을 권해드렸던 승부예요. 오로지 쌍이다. 제가 본 예상에서도 세명 센트럴은 무조건 1분 안짝으로 들어오는 초강력 능력 마필로 여러분들께 거품을 물어드렸습니다. 이 세명 센트럴을 놓고 정말 제가 밀어냈던 게 이 34주에서 그 당시에 출전했던 그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걸 30회짜리를 그냥 구멍수도 없이 단통으로 때려버렸어요. 이런 더블 샤잉이나 가는 말들을 한 두세 마리 더 맞춰가도 쌍배당에다 999였기 때문에 한 4방 때려도 무조건 돈이 되는 경주인데 거기서 제가 한 방을 고집을 했습니다. 더블 샤이닝이 선행을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또 못했던 경주였고요. 어쨌든 직전에 선행을 받고 문세영 기수가 최선 승부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가는 대로만 마필 유도를 했는데 그러고도 말이 너무나도 잘 뛰다 보니까 요번에 부랴 2주 만에 급하게 출전을 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데뷔전 경주에서 힘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이에요. 힘이 남아 돕니다. 그래서 훈련 때도 일단 컨디션 위주의 조교만 해놓고 이번 주에 출전하는 거 알고 이번 주에 출전을 아예 포기한 말도 있고
오경주로 선회한 뭐 스페셜 키라는 말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 더블 샤이닝이 혼합 4군 이번 주 출전하는 마필 중 단연 돋보이는 부동의 대가리이기 때문에 뭐 이번 3경기에 출전을 했다면 저 역시도 인정입니다. 자, 여기에 붙여서 한 방 때리는 말은 당일 인기 2, 3위권에 팔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4번마 완승불패나 6번마 통크나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아예 잘라버리는 것으로 해서 구멍수를 좀 줄여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남은 말 한 마리도 많이 봐줘야 딱 본전입니다. 이번에 내용 있게 2번에 붙여서 한 방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아나짜리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자, 금화필 쪽으로 사실상 한 방 맞고 강하게 한번 승부수를 띄우면서 토요경마 배팅 자금을 이번 3경주에 넉넉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청상영웅이 데뷔전 경주에서 걸음을 뽀록을 냈습니다. 수성비알 대가리 넣고 여러분들께 천상영웅을 제가 반주력 막권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사실 그 당시에 금성이가 왔는데 금성이는 승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상영웅이 날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금성이가 뭐 배당판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대가리에 붙여서 20몇 배가 뚫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승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승부 없었던 금성이가 끌려오고 천상영웅이 가서졌는데 어쨌든 직전엔 상대들이 강해서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였고요. 이번엔 이제 실전 적응도 했겠다. 그리고 직전보다 상대들도 약해졌겠다. 여기서 못 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천상영웅은 인기대로 인정되는 이번 경주 대가리가 되겠고요. 자, 후차권에서도 앞으로 조금 뛸 말이 3번마 오썸머리오와 이 데뷔전에 나서는 7번마 남산축제 두 마리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 3번마 오썸머리오는 아직 발주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교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찝찝하다면 7번마 남산축제라는 말은 빠른 말 없는 경주에 이 스피드까지 가지고 있는 말이라 여기서 기습선행도 가능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 추천드리는 말은 7번마 남산축제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제가 그 천상영웅 골수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일방경주였습니다. 일방경주인데 금성이 놓고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복병을 노리고 갔던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여기 완전 오리지널 백판이었죠. 오리지널 완전 백판. 예. 천상영웅의 주력으로 때렸어요. 그게 뭐냐, 비록 큰 마신차는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2분의 1마신 차였는데 그 박은영 기수의 그 수성비알인가 그 인기 1위였을 겁니다. 그걸 내가 상태가 나쁘고 당연히 또 체중도 불어났고 저게도 너무 약하고 발주 연습도 안 되고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성이 놓고 여기 천상영웅에 저는 배당이 솔직히 그렇게 높은지 몰라서 저는 배당판 잘 안 보거든요. 잘 안 보는데 732배 주력으로 때렸어요. 예, 그거 돌았으면 대박이었는데 2, 3차로 끝났습니다. 그 경주입니다. 바로 그 청선영웅. 이번에는 강력한 인기 1위 그런만 뻘어내버렸잖아요. 그런만 뻘어내고 인기 1위에요. 이제 왜 편성 자체가 영명하고 또 단추라 8마 편성에 순발력 보여줬고 인코스 1번 게이트에 예, 이상한 기수 다시 한번 안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인기 1위에요 이제. 한번 차라리 입상하든지 다른 상대들 전력으로 봐서 는 뭐 절대는 아닙니다. 이세마필은 굉장히 거기 어떤 당일 컨디션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아까 잠깐 방금 우리 김주현님이 2순위로 말씀드렸던 남산축제 볼포인 자마입니다. 이세마 볼포인 자마는요 마필 비록 지금 현재는 마필이 좀 얇아요. 지금 체중이 좀 불어나야 되겠죠? 불어나야 되는데 요거 좀 뛸 마필입니다. 체중만 불어나고 관리만 잘하면은 마취가 굉장히 얇고 지금 현재는 체중이 별로 안 나갑니다만은 굉장히 그 밸런스가 마필 자체 밸런스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 것이 좋은 마필입니다. 혈통 그거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뭐 혈통 개 부르야 혈통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볼포니 자마의 안말들 잘생긴 마필들은요 분명히 뜁니다. 제 경험으로서는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김주현 의원님이 저기 뭐 발주 연습 했는데 여기서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3번 5섬 오리오입니다. 조교 강도는 조금 지난번에 비해서 물론 기본적인 조교를 했어요. 기본적인 조교를 했는데 제가 5섬 오리오가 상당히 걸음발 자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금 안정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복평으로 3번 조교를 이상하게 그 앞에서 살살살 돌리다가요 맞은편에서 강하게 이렇게 돌려요. 근데 그게 자꾸 인상이 남아요. 9번 모습도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보여주는 동영상 조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소머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경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혼합 4골의 1000m 마력인데 사실은 이번 주 편성 자체가 분할 경주가 아니었는데 혼합이 그 편성이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고 맞빌 두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김윤님의 승부처가 혼합 경주거든요. 거기다 단추락 8마리고 여기도 7마리입니다. 7마리인데 참 어려운 편성입니다. 정상 파티는 앞으로 2번 정상 파티는 앞으로 많이 뛸마필입니다. 뛸마필인데 지금 데뷔전이거든요. 혈통도 중장거리 혈통입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생각보다는요. 근데 조교가 일요일날 습부 한번 끝. 이게 뭔 조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고 마필이 잘생기다 하더라도 데뷔전 때는 기본적인 조교는 해야 돼요. 너무 조교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볼 수밖에 없는 게 김혜성 기수의 안장에 스페셜 키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마 인기 있을 겁니다. 강력한 인기는 마필인데 이거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김주현 의원이나 저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우연찮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요 경주 전개가 단추락이 8마리, 7마리, 9마리, 10마리 이 10마리 이하의 편성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경마라는 것은요 마필 두수가 10마리, 12마리, 13, 14마리 이렇게 게이트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이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경주 전개상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그게 실제 경마에 들어가다가 하면은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추락에 8마리, 7마리, 10마리 이런 편성에서는요 경주 전개가 세밀하게 분석했을 때 몸싸움까지 계산을 하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경주 전개사하고 누가 이렇게 선입, 취입, 승부 의지까지 이렇게 아주 하다 보면 오히려 성적이 좋아요. 프로 예상 같아. 근데 마필 두사 많으면요 몸싸움 부딪히고 늑발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추란 편성이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단추란 편성이라 하면서 세밀하게 분석만 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중배당 짭짤하게 챙겨 먹습니다. 마필 두수하고 마필 두수 적은 거다 큰 것 많은 거하고 배당하고 거의 관계없다는 것은 제가 수십 년이나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프로 생활한 지 10년 됐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거의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필 두수 단추란 게 오히려 세밀하게 분석만 하면은 좋은 배당 찾아 먹습니다. 네, 스페셜 키는 저는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다. 지난번에 비해서 더 안정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 차가 하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자, 경마 기술적인 외적인 측면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김전 의원님은 이번 경기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관심은 6번만 스페셜 키가 아닙니다. 이건 뭐 부동의 축으로 팔릴 것 같은데 사실 10월 27일 날 스페셜 키가 뛰었던 경주랑 1번만 신흥으뜸이 11월 18일 날 뛰었던 경주의 기록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아요. 뭐 기록 가지고 경마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 착순이 있죠. 그 당시에 신흥으뜸은 세명 센트럴과 더블 샤이닝이 아예 선두권에서 극단적인 페이스로 땡땡 굳어버린 경주였기 때문에 직선에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6번마 스페셜 키는 이 삼정불패가 튀어나갔고 선입권이 얇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선 승부를 해서 찍어냈던 기록이 1분 2초 2예요. 지금 그런 말들이 몇 마리 더 있습니다. 4번말 럭키디바는 내용이 짱짱해요. 데뷔전 때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래서 의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동서대륙이 이끄는 1번 거의 뭐 007 플랫이죠. 그 페이스 속에서도 선두권에 잠깐 얼굴을 보였다가 뒤로 쭉 빠지는 모습. 일단 관심은 애니기분
이 세터데이의 자마 2마리, 4번마 럭키디바와 7번마 붉은 기상인데 7번마 붉은 기상은 일단 찜찜한 게 10월 말일날 이 골막기가 발생이 돼서 11월 접어들고 나서 데뷔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훈련 모습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게 다소간의 불안감이라면 4번마 럭키디바는 일단 준비 내용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죠.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준비 내용 자체는 부실하긴 합니다만 이미 데뷔전을 겨냥했을 당시에 훈련 때 모든 것을 다 이 마방에서 준비를 했던 말이 4번말 럭키디바고 여기서 4번말 럭키디바가 맘만 먹으면 이 초반에 2, 3마신 이 붙들고 앞에 나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애니기본 세터데이의 자마들이 극과 극입니다. 잘 뛰는 말들은 그랜드 나이너나 겨울바다처럼 엄청나게 잘 뛰어주고요. 또 못 뛰는 말은 한없이 못 뛰어요. 근데 잘 뛰는 말들의 유형을 봤을 땐 다들 스피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럭키디바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박태종 기수 태워서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면 저는 4번말 럭키디바의 이번에 선전을 기대해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인기 1위 6번말 스페셜 키와 4번말 럭키디바 2마리를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시코도 같은 집이네요. 예.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곤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배당판 바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소스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다 헛소스가 경마장에 많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고급 소스도 경마장에 많이 돌더라고요. 이제 바람 타는 말들이 괜히 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배당판에 원래 이렇게 팔려선 안 되는데 더 과하게 팔리는 경우들이 요즘 들어 더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8번마 별빛소리라는 말은 막판에 이제 인기 3위로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초고에는 아예 쌍성식을 뚫어 놓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 별빛소리의 에이스들이 단통 승부를 좀 생각을 하면서 대략 이 복배당도 7, 8배가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와, 근데 이건 배당이요. 막판에 쭉쭉쭉 다시 떨어지더니 5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별빛 소리가 그만큼 마방에서 자신이 있었다라는 게 배당판에 이 표출이 된 경주였고요. 또 이 기승했던 조인권 기수가 능력 발휘를 제대로 잘해줬고요. 이번에 서승훈 기수 안장이긴 합니다만 사실 별빛 소리만큼 여기서 띄워줄 만한 말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안장이 조인권에서 서승훈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편성을 봤을 때는 별빛 소리가 한 번 더 선두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에 이어서 8번마 별빛 소리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위원님. 네, 저는 그 이상한 마필, 그 비인기 마필, 약간 팔리기는 팔립니다. 편성 자체가요, 이번 경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어영부한 편성입니다. 속된 말로 어영부양해요. 제 기준으로서는 솔직히 조교상으로 봤을 때 한 마리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마리도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째리고 있는 마필, 저것 봐라 하고 저기 때 조금 체크해놓은 마필 하나 유일하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 한 마리 제가 체크했습니다. 저기 때 이 편성에서요. 7번 그랜드 환입니다. 아무튼 빠릿해졌어요. 그림이 좀 빠릿해졌어요. 이거 빼면 안 돼요. 인목부터요. 편성도 만만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그랜드 환이 7번 그랜드 환이 제가 이번 편성에서 유일하게 저기다 계속해서 체크해놓은 마필이거든요. 저희 7번 그랜드 환이는 이번부터 지금 3세마거든요. 근데 호주산 마필인데 지금 3번 뛰었어요. 실전 경험은 했고 아무튼 이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마령 경주. 자, 이번 경주 이성훈의 첫 번째 UCC 12월 첫 번째 UCC 승부처입니다. 제가 국산 육군은 조금 승부처 개인적으로 국산 육군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마필은요
갑자기 뭐 산이로 가본다든지, 이게 외치 사형을 말하는 겁니다. KT에서 멍청하게 뭐 늑발을 해가지고 안 남은다든지요. 착지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국산 육군에서 20마필에서는 데뷔전 마필, 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추천기 선정했냐? 여기 이제 보면 전부 한두 번씩, 두세 번씩 다 뛴 마필이거든요? 뛰었어요. 가장 20마필에서 중요한 것이 파워감입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파워감이 좋아진 마필. 파워감이 좋아진 마필은 분명히 뜁니다. 더 뜁니다. 승부조기에 끝마친. 자, 인기 3강으로 팔려주고 있는, 2번 뭐, 센탱크라든지, 여기에 초이스 캠프죠? 여름 마필들, 썬데이 하이츠, 2번, 4번, 7번, 9번이 인기 3강으로 보나마나 팔려줄 거예요. 저는 그런 마필 놓고 안 갑니다. 뭐,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보는 복병 놓고 인기 3강 딱 때리면 3방울 끄면 끝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갑니다, 저. 그렇게 가요. 인기 상강을 자력으로 잡을 수 있는 마필 놓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 선정했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김지호님은 뭘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번마 센테크랑 4번마 썬데이 아이츠, 9번마 초이스 캠프, 이사고 3마리의 이 3강 구도를 이제 깰 수 있는 말이 몇 주가 있긴 합니다. 또 그 중에 조교가 좋았던 말을 이성훈 위원님께서 놓고 또 승부를 들어가신다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강추드리는 말은 2번만 센탱크예요. 데뷔전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배당판에 초태풍을 몰고 왔던 말이 센탱크죠. 결국에는 이제 경주마로서의 안 좋은 모습들은 데뷔전 경주에서 얘가 다 보여줬어요. 발주기 안에서의 주립 상태, 그리고 발주 보존이 또 늦게 놔줍니다. 나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혼자 늦게 놔줘요. 진짜 막건산 입장에서 그거 보고요.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집에 가서 이제 찬찬히 다시 돌려보니까는 하여간 뭐 이래저래 뭐 말도 아니었습니다. 스타트가 당연히 빠그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가 좌우하는 1000m 경주에서 아예 뭐 후미에 동떨어져서 혼자만의 레이스를 전개하는데, 그러고도 막판에 말이 채찍을 때려주니까 물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걸음이면요, 이 스타트만 교정되면 무조건 뜁니다. 4번마 샌데이 하이츠나 9번마 초이스 캠프, 둘 중에 한 마리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마방에서도 자신을 못하는 상황. 지금 인기마들이 다수간에 불안감이 있다라면 아직 한 번밖에 안 뛰어본 이세마긴 합니다만 2번마 센테크가 늘어난 거리에 박태종 안장, 그리고 발주 부분까지 어느 정도 교정을 해놓고 출전을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충분히 뭐 시원한 대가리는 몰라도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제가 2번마 센탱크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또 이성훈 의원님이 재밌게 보시는 복병마필 가지고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이니까 이번 7경주는 저배당 게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폭넓게 배당이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두시면서 옆에 계신 이성훈 의원님과 함께 승부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와, 정말 편성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악. 1번마 큰 소망을 개인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직전에 하만식 기수가 쥐어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못 뛰냐, 기술을 바꿔보자 해서 직전에 하만식 기술을 초이스를 했던 거고, 배낭판엔 뭐 바람 장난 아니었죠. 왕송을 놓고 개인적으로 큰 소망 때리고 슬러거 2000을 방어로 맞췄는데 제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 걸음이 답니다. 더 나올 걸음이 없어요. 이제 얘의 능력은 정확히 직전 경주를 통해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걸음 가지고 얘가 도전할 수 있는 경주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두 번 입상하면은 이제 퇴사하면 되는 말이에요. 똥말입니다. 근데 나머지 말들이 얘보다 더 못해요. 얘보다 지금 더 못한 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번마 큰 소망을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우리 김 의원님, 제가 그 설명을 좀 이렇게 가볍게 웃었는데요. 정말 똥편성이죠. 예. 정말 똥편성이에요. 왜 이런 편성이 되었는지
근소망이 지난번 살짝 됐다고 해서 인기마로 강력한 인기마로 팔려주고 있는데 편성이니까 뭐 알만한 편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버릴 수도 없어요. 예, 기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요. 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2주만 출전하고 있는 마필 있죠. 우리 그 UCC 첫 방송에서 고배당 마필 산악의 이상하게 이번엔 조교광도를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병합을 했단 말입니다. 김준씨. 그게 단 것 같아요. 얘는. 아니에요. 근데 편성이 똥편성이잖아요. 이 편성에서 뭐 8마리가 다 된다 봐야죠. 맞습니다. 되는데 제가 그 눈여겨보는 마필 뭐 큰 소망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큰 소망하고 어차피 그랜드 키가 지금 최저 배당으로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큰 소망보다는 이렇게 1번, 6번이 최저 배당이거든요. 저는 충만감으로서는 6번을 보고 싶어요. 조금 나아요, 걸음이요. 지난번에 비해서 안정감 있고 큰 소망은 발전된 걸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어영만 편성이나 하더라도요. 이거 3세 마필이니까 걸음 다 나온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세 마필 중에서 보고 싶은 마필이 커맨더블 자마죠. 데뷔전 마리아고는 4번 나온 비상입니다. 만약에 사고를 치면은 뭐 큰 사고는 아니겠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4번 나온 비상이 복병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경기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충막가는 1번, 6번이 최저 배당입니다. 바로 6번을 그랜드 키가 조금 더 지난번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막감으로서 보고 싶고 여기서 복병권으로서 4번 라운 비상을 보고 싶다. 편성이 약해서 똥편성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기는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 4권 1300m 별점 5인데요. 이번 경기도 전형적인 기본화 편성입니다. 기본화 편성인데 우리 이거 UCC에서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UCC에서 이번 실크 포리스트를 여기서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복병권이니까 상당히 좀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3주 전이니까 뭐 제가 치매에 걸린 노인네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또 체크를 해요. 모니터링도 하고요. 하는데 실크 포레스트는 그때 29배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복병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 해서 실크 포레스트가 지난번에 비해서 뭐 더 발전된 걸음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교 자체도 이번에도 의지 있게 시켰어요. 근데 조금은 좀 약하게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톱 스페셜은 그냥 마체가 원래 좀 비교적 얇은 마필인데 좀 조교가 마무리가 너무 약해요. 전체적으로 강도도 약하고 그래서 좀 덜 보고 싶고 지난번에 승군전에서 역시 마체가 얇죠. 승군전에서 걸음을 조금 아꼈던 일본 온누리 프라자 이걸 우선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태준 기수 안장의 프라이레이드는 지난번에 137배의 주인공이죠. 저도 제가 현장에서 냄새가 나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프라이레이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인기마필들이 외곽 빙빙빙 돌다가 당일날 체중이 많이 불어나서 로드가 걸린 레이스였죠. 두 번째로는 프라이레이드는 경주 인코스 2점을 가지고 일본 게이트 2점을 가지고 굉장히 전개가 잘 풀렸어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외곽으로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따라서 조교시 걸음이 기술적으로서 발전된 걸음은 아니거든요. 이런 편성에서 그 마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뛰었는가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경마가 마필 자체가 내재된 능력이 약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상 조교 이런 것을 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프라이드들은 별한 인기를 끌기겠지만 이번엔 다시 인기 마필이에요. 졸지에 지난번 127배 주인공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충막감으로서는 무조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저는 지난번 승군전에서 비록 마천이 나오는데 근성이 있죠. 온누리 프라자 일본 온누리 프라자를
1순위를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요한 마필 몇 마리를 제가 2번 실크 포레스트, 3번 톱 스페셜 이렇게 프라이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인코스 시점을 가지고 있고 근성이 마체는 비록 얇습니다만 근성이 좋은 1번 온누리 플라자를 1순위로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경주 김지현 님 뭘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온누리 플라자랑 플라이 레이디 보니까 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일단 플라이 레이디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직전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 플라이 레이디는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행을 받았을 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이 승부였죠. 플라이 레이디의 이 온누리 플라자 이 배당 막건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경주예요. 플라이 레이디는 마방에서도 따라가서 능력 발휘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경주였고 그 당시 경주 작전도 오로지 선행이었어요. 근데 레이스가 너무나도 외곽에서 상대들이 빠르게 조지고 나와버리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경주였습니다. 결국에 박태종 기수가 생각을 잘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참고 한 발을 써보자. 근데 인코스에서 정말 뭐 그림같이 추입을 하더라고요. 물론 상대적인 추입입니다. 선두권이 아예 와르르 무너졌던 경주였기 때문에 뭐 아주 빠릿하게 올라온 걸음발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분명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플라이 레이디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보여줬던 경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이번 경주를 통해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플라이 레이디의 선입 가능성을 한 번 더 개인적으로는 응원을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고요. 보는 축만은 따로 있습니다. 1번마 온누리 플라자도 말은 좋긴 합니다만 이제부터 이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7번마 써넥티브를 추천을 드릴게요. 마방에서도 직전에 모래만 맞지 말고 곱게 마필 가는 대로만 풀어줘라. 그걸 김정정 기수가 정말 마방 작전대로 잘 풀어갔던 경주였고 그렇게 레이스를 풀다 보니까 정말 직선에서도 뭐 걸음이 한 번 더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말 괜찮아요. 비록 이번에는 이 승군전의 상대들이 다소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김정준 기수가 이젠 말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리 1300m 출전이라면 한 번 더 써넥티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혼합 3권 1300m. 자, 오늘 김지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다소간의 혼정 경주로 이 배당판에 뭐 여러 마리가 팔릴 수 있는 경주긴 합니다만 여기서 미꽃대를 주기 분명하게 서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후척권도요. 딱 2마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2방으로 때린다면 충분히 환수가 나와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주력 막건의 배당 자체가 사전 인기도를 봤을 땐 무조건 10배 이상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방 제대로 때리면 토요경마 이번 10경주에 상황이 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배짜리 10배 이상은 나와줄 짭짤한 배당 막건에 시원하게 제가 한 방 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팔리는 마필 여러 마리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각각의 사연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되는 것들은 싹 다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필 그 마필들만 가지고 자, 이번 10경주 여러분들도 꼭 항구를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일 토요일 제11경주 국산 2군 1800m 별정 5비 이성훈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국산 2군의 전형적인 기본 마필에서 이거 핸디캡 경주가 아니고 별정 경주인데요. 여기서 뭐 재미봤던 마필들 많이 들어오고 억울했던 마필들 뭐 매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킹필드 9월 1일날 추천 경주 가서 328배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추천 경주 가서요. 경희만세 이 왼수 같은 요마필만 아니었으면 지난번 대박이 터졌는데 1군에 지금 승군한 앱솔룬트 그 게임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요마필이 선행을 물론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못 본 건 아니었는데 내가 딱 세고 먹으러 고배당한 마필을 노렸었는 앱솔룬트 갔었는데 요마필이 버티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520 복승시 520배 그 주인공이 경희만세입니다. 상태 이상이 없어요.
상이었고 그 경주가 바로 같이 인기마로 끌려졌던 그 경주가 바로 매니피 매직 게임입니다. 제가 매니피 매직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떻게 간에 다시 한번 충마를 다른 상태의 오름세에 있는 마필 넣고 가면서 쓸데없는 마필 인기 마필 두 마리를 자르고 여러분한테 UCC 메인승부로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별정 경주가 터지면 오지게 터집니다. 핸디캡 경주는 중매당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별정 경주는 터지면 중매당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전혀 내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쓸데없는 인기 마필 두 마리와 상태가 지난번 못지않게 더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어차피 경마라는 것은 구멍수 싸움 아니겠습니까? 구멍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먹어도 제대로 먹거든요. 그 싸움에서 면밀한 분석을 끝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UCC 토요경마 메인승부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경마가 그렇죠. 계속 이 초중반의 레이스가 생각대로 안 풀린다 하더라도 후반부 특히나 이 마지막 경주에 제대로만 때려 먹으면은 또 한 방에 이 역전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게 경마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경주에 대한 이 중요성은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배팅하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성훈 위원님과 정말 마지막 경주만큼은 어떻게든 맞춰드리자 일주일 내내 머리 싸매고 이 마지막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마필들 가지고 여러 시간 이 분석에 분석을 거듭하면서 이번 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나 저희도 좋은 결과 나와 줄 것으로 믿어보면서 마지막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마 아라가야가 당일 뭐 최고 인기마입니다. 직전에 정말 아라가야가 왔으면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얘 빼고 사실상 빼는 거였죠. 대시보이를 놓고 100점 필승으로 승부를 저희가 제대로 때리면서 모처럼 이 대시보이 가지고 한구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라가야가 안 갔던 게 아니라 이빠이 가서 결국 깨졌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서두르는 레이스 전개를 연출했음에도 아라가야가 아쉽게 깨져버리면서 일단 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가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리를 1400m로 줄여 출전을 했고 상대들이 뭐 직전보다 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4번마 아라가야가 이번에도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12경주는 껌껌하고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야간 경마 같은 경주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두권을 시야에 두고 이 한 발을 써야 되는 추임마들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말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승군전에 나서는 13번마 퍼펙트 특급입니다. 이 마필도 안 좋았던 무릎이 회복이 되면서 능력 발휘를 하기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큼 더 성장을 하고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 저 역시도 감이 안 잡힙니다. 일단 좋아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상대들이 만만한 경주라면 이번에도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한 마필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김주원이는 13번마 퍼펙트 특급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줬던 편성입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UCC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는데 막 이렇게 경주별로 그냥 이것저것 설명하면 헷갈리고 뭐가 집중력이 안 생겨요. 포인트, 핵심적인 요소를 한두 개 이렇게 해서 메모해서 우리 제가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제가 방송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방송 시작해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UCC 방송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료 예상가들뿐 아니지만은 저희들은 혼신을 당하고 있고 내용이 괜찮다는 것을 우리 저 모니터 끝나고 다 모니터 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을 되는 그런 방송인데 이번 주도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네, 이번 경우는 제가 추천이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우리 김종현이랑 같이 적중을 한 걸로 지금 이제 알았는데 아라가야는 지난번에 승부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하고 깨진 거예요. 제가 갖다 버리겠다. 근데 현장에서 할 수 없이 그냥 밭이라도 견적이 나오니까 밭이라도 가져가자.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 대시보이드 놓고 대시보이 놓고 100점 필승의 반주로 저도 승부 하이라이트로 UCC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그 편성인데 아라가야는 아무튼 9월 2일날 저도 개인적으로 놓고 갔습니다. 9월 20일날도 인기 끌고 3차, 10월 20일날도 착지불량으로서 인기 끌고 잡바이, 지난번에도 또 인기 끌고 3차, 승부하고 깨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엔 제가 왜 거의 안 맞느냐?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태가 반환점 좋아졌어요. 분명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인기 또 대길로 팔려주고 있는 선두영웅, 그냥 복조, 그것도 20경주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바다포스의 선두영웅 또 한 마리,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납니다만, 그냥 세 마리 삼목조 돌렸으면 맞았어요. 근데 뭔 쓸데없는 잔머리 쓰느라고.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아마 골수팬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경기 최고의 복병은 선두영웅이다. 근데 뭔가 1%가 뭔가 좀 안 맞다. 그래서, 가전을 가는데, 그런데 제가 기습선행 받을 것까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기습선행 받을 것까지. 그게 경마예요. 왜? 마필이 탄력 있고 힘이 좋고 기술적으로 변하고 좋아지잖아요? 인코스 2점 있다. 1번, 2번 게이트에서는 기술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필 상태가 살아나니까요. 근데 거의 선행을 받을까 솔직히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독 선행이 지난번 기습 선행을 받았기 때문에 선두 영웅이 선행을 가둘 수 있습니다만 상태는 이상 없어요. 제가 두 마리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마필인데 지난번에 비해서 어떤 편성에서 어떻게 뛰었고 다 압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아라가야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발놀림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저는 선두영웅은 선행을 이번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강한 선행의 마필 없는 거 알아요. 받아도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경주는 실질적인 마지막 경주 약간 껌껌하죠. 라이트 켜놓고 하는데 아라가야를 저는 조심스럽게 충막감으로 분명히 좋아졌거든요. 밸런스가요. 때문에 아라가야를 충막감 또는 1순위로서 이번에는 가져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영마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잠시 후에 1호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